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누나 저기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누구?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응.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누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전화번호 하나 찍어 놓으세요. 응, 걔한테 줘. 그럼 걔가 글로 전달할게. 그래요? 예. 그게 낫지. 지금 들으신 내용은 추가로 공개된 김건희 7시간 45분 녹취록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발언은 김건희와 윤석열 오른팔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와의 커넥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일가, 특히 김건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정보도 함께 공유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청장일 당시 검찰을 자신의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인 겁니다. 또 이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모종의 공작도 함께 벌여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추가로 공개된 김건희 녹취록이 매일같이 저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은사, 천은사 거기 강원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원도 그러니까 그분이라니까 다 강원도 분들이니까 우리 집안에는. 아 그래요? 예.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예,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예.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그랬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 뒤에 지금만 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 또 검사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무슨 그분은 뭐 점쟁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네. 이제 진짜 그냥 혼자 돛 닦는 분이에요. 스님처럼. 아 그렇죠. 예, 점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진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예, 왜냐면 나나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 결혼이 원래 잘 안 돼. 잘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서로가 이게 예. 호랍이 과부 팔자인데, 예.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된 거지. 김건희는 윤석열이 오랫동안 스님으로 불리는 도사를 만나왔으며 그의 말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계속 봐 결국 검사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윤석열도 영적인 사람이라며 영적인 자신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팔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을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누님 사주는 못 본다. 제가 더 잘 네. 봐요. 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건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래서 이제 승문이 잘못 났나 본데 네. 승문이 좀 잘못 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누님 그 노현동에 보면 저기 보살집 많잖아요. 많죠. 노현동 알죠? 우리 그 저기 알지. 한진보차 그쪽 라인에 그쪽에 원래 그 술집 아가씨들 많아가지고 많지. 한 10군데 가지고 내 사주팔자가 공통점이 뭔가 해서 한번 15년 전? 그때 한번 쭉 가서 한번 본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임명수 기자님은 예. 기자보다 원래 군인 팔자면 더 좋죠. 어떤 거요? 군인. 군인. 원래 군인 팔자가 좀 많지. 경찰. 군인 경찰. 예. 그쪽으로 원래 나갔어야 된다. 언론인보다. 예. 그래서 언론은 아마 내 생각에는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인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네. 그냥 우리끼리 재미로. 네. 내가 얼굴 보면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 네. 네, 저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나 좀 봐주세요, 누님. 사진 보내고 예. 사진 저 안경 다 빼고 사진 딱 안경도 빼야 돼? 보내고. 안경 때문에 내가 못생겼는데. 아니 안경- 내가 대충 봐줄게. 그다음에 손금 예. 있죠. 양쪽 손금 찍어 보내요. 예. 내가 그럼 대충 얘기해 줄게. 네. 나 저기 76일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보내고 예.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본다니까.
나 아, 공부 예.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예. 나 공부도 하고 이제 근데 이거는 공부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네. 약간 타고나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예. 신기라고 있잖아요. 우리 응. 내린 받는다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 그게 좀 있죠. 음. 그래도 좀 있어서 내가 사람들 막 이제 근데 나는 전혀 뭐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예.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도 잘 맞을 거야. 는 예. 생김을 보는 게 아니라 예. 그걸 보는 거야. 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음. 원래 제일 정확한 건 실물을 봐야 돼요. 왜냐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예. 이 생김 이게 생김을 보는 거는 굉장히 하수들을 보는 거예요. 그 관상이라는 건 원래 이 얼굴 안에 있는 이 빛깔 있죠. 그 미세한 빛깔 있거든요. 네. 원래 그걸 보고서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제대로 보려면 얼굴을 실물을 봐야 돼. 그다음에 다 얼굴 세수 깨끗한 얼굴에서 보는 건데 그 나중에 나 한번 볼 때 보여주고 예. 일단 내가 재미로 봐줄 테니까 얼굴하고 예. 못생긴 상관없어. 난 그걸 보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요. 나중에 볼 때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양쪽 손금하고 찍어서 보내고 예. 누구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럼 안 돼. 이거는 이명수 기자님한테도 안 돼. 그 네, 나는 기자님은 안 할게. 왜 나 같은 기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요. 말고 그냥 우리 명수 씨라고 할 테니까 네. 나중에 누님이라고 합시다 하고. 김건희 씨는 그러면서 내가 무당보다 더 잘 본다라는 말로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부각하는데요. 이들이 무속과 주술에 얼마만큼 심취되어 있나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관상을 봐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자신을 누나라고 부르라며 두 번째 통화 만에 호칭을 정리해버립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과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라고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될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의 녹취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 예정인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봉춘이 비읍시옷했는데요. 대체 김건희 녹취록은 왜 방송하겠다고 한 걸까요? 스트레이트 1차 방송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편집으로 축소 보도하는가 하면 정작 문제의 본질을 짚기는커녕 대충 가십성 짜집기 방송으로 원성을 샀는데요. 결국 미래의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서운가요? 쫄리세요? 그럼 조용히나 있지 왜 그러셨어요?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하고 이제 와서 방송을 못하겠다니 속아 웃을 일인데요. 네, 아무렴요. 누가 정권을 잡던 줄타기 하며 잘 버텨야 하니까 그게 비읍시옷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 예정인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태 가늘보다 안 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거죠. 한심합니다. 20일 스트레이트는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애둘러 해명했는데요. 이런 MBC의 구태에 애처롭고 측은한 생각마저 듭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는 공중파 방송사가 미래 권력에 눈을 감고 만 건데요. 정말 이 정도 수준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45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또 김씨 측이 추가 반론 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김씨의 일명 7시간 45분 통화를 공개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시청률 17.2%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7일 시청률 조사 회사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20분에 방송된 스트레이트 159회의 시청률은
17.2%로 자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이트의 평균 시청률은 1%에서 3%대였는데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거죠. 방송 이후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신문기일은 오는 21일 오전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MBC가 추가 보도를 포기해 이 재판은 유명무실해져 버렸는데요. 진실을 쫓고 사실을 밝히는 방송사 뉴스의 책무를 포기한 겁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김태엽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오전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전에도 2차례 있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14일 김 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는데요. 19일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보다 공개 범위를 더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MBC는 지난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한 차례 방송했으며 이후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해왔는데요. 김씨 측은 이 씨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기자 신분임을 밝혔고 기자라면 당연히 전화 통화를 녹취할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통화 내용의 공개는 누가 봐도 불법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문제는 공중파 방송이 이런 보도의 책임에서 손을 떼버린 건데요. 이제부터는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를 포함해 많은 유튜브 채널들과 함께 나서 진실을 알리고 팩트를 체크하고 통화의 발언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알려야 할 듯합니다. 뉴스반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48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